60쪽이고요. 유무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마음을 일러 중도라고 한다. 있음은 없음에 상대하여 있고 없음은 있음에 상대하여 없으니 이것을 일러 참다이 본다고 한다. 참으로 보는 것이란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며 온 우주를 다 보면서도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제 유무중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중도로서 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나도 있고 너도 있지, 세상도 있고 삼라만상 모든 게 진짜 있지, 이렇게 보는 것은 중도가 아니라 치우친 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번 돈이 있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치우친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중도로서 보지 않고 치우친 견해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러고 있던 그것이 바로 분별로서 바라본 치우친 견해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있게 만들 때만 있잖아요. 계속 없다가 어느 날 내가 거기에 마음을 탁 보낼 때 그것이 있지, 언제나 있었진 않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따라서 자기가 주로 꽂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친구들 간의 의리, 우정,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적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우리 불교 학생이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목숨을 다 바쳐 너희들을 그러면서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정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우정 같은 거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러고 몇 년 안 있었는데, 몇 년 안 됐죠. 몇 년 안 됐는데 다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4, 5년 지났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 친구들이 다들 나름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러죠. 근데 그러다가 진짜로 누군가 친구 중에 하나가 엄청난 좀 빚을 져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너를 위해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정말 절친하던 친구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그게 막 되게 서글프고 그렇잖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중생, 여고생들이 나와 절친했던 친구인데 얘가 나를 말고 딴 친구랑 친하다 이러면 그 인생에서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별거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왜 내 마음이 거기가 있었으니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으니까. 그러다 이제 20대가 돼서 군인이 되거나 뭐 이러면, 군인들 보세요. 그 차이면 나는 자살할 겁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것만 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없었다가 생겼단 말이에요. 생기고 나서 군대를 안 오니까 이제 그 애틋함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본래부터 있었던 거냔 말이죠. 없었던 존재가 갑자기 내 인생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어떤 존재가 하나가 생겨나 버렸어요. 그 있음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수없이 많은 인급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또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것, 뭐 직장 상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딱 꽂힐 때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던가요? 그게 내 인생에 심각한 어떤 일로 딱 생겨나잖아요. 본래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에 이렇게 탁 꽂혀버리면, 그걸 너무 갖고 싶다 이런 거에 막 꽂혀버리면 그게 막 세상보다 더 커진단 말이에요. 별로 내가 막 먹고 싶고 이런 거 관심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살이 쪘구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꽂히고, 또 누가 옆에서 야, 너 툭툭 튀나온 살 봐라, 그거 좀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막 사로잡히게 시작하면,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는 그 일이 내 인생에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말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한 생각을 딱 일으킴과 동시에 그게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뭘 먹고 안 먹는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한 일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 없다가, 조금 전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맨날 일상적으로 하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날 그냥 가가지고 야, 빨리 너 회사 일 바빠 죽겠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보냐 하다 막 불이 나게 가가지고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좀 앉아보세요. 아예 앉을 시간 없으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했는데 말기암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전까지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라는 게 딱 출현해 버렸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심각한 일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거의 주검처럼, 시체처럼 막 울고불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막, 가족 모두가 막 지옥을 거닐면서, 그러다가 야, 나 이렇게 죽어갈 순 없다. 그 딴 병원 가서 또 알아봤더니, 딴 병원에서 봤더니 아니다, 아무거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 됐을 때 그 조금 전까지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일이 없어지니까 아무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내가 어떤 데 마음을 보내고 그게 심각해지면 실제 있는 것처럼, 그게 거짓일지라 하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거기에 내가 실제로 믿고 그걸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게 아주 심각한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야, 휴거한다, 휴거 이제 다음 달 며칠 날 휴거 온다, 그래서 우리 나라 다 들어올려진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뭐 알아서 해라, 그래 니네 휴거 해라, 뭐 잘해라, 그리고 갈 때 나도 좀 같이 손 붙잡고 올라가줘, 뭐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겠죠. 근데 그거를 열렬하게 믿는 사람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거 그날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막 심각하게 막 준비를 하겠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마음을 그걸 믿기로 작정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그 심각한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죠. 그 어느 날인가 이제 이래저래 보면은 막 몸이 아파서 병이 있고 뭐 진짜 암 판정을 받거나 이렇게 좀 심한 뭐 이렇게 암 환자도 요즘에 또 그렇게 많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뭐 이래저래 고민 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의학적 그런 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암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어서 이제 암 최고의 뭐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영상을 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보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가 있대요. 거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암 치료하는 의사들 치고 거기 가서 이렇게 교육받고 강의 뭐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암 최고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박사님이 뭐 미국 전역에서도 뭐 11번인가 미국 최고 의사 이렇게 상을 받고 막 이랬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죠. 근데 그분이 강의한 걸 보니까 그분이 내가 한국 의사들 전부 다 이 병원에 와가지고 교육 안 받고 간 사람이 없다. 내가 얘기 다 했다. 그런데도 안 바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암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진 이유는 암 수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암, 폐암, 뭐 간암, 무슨 뭐 유방암에서 그 각 곳곳에 이렇게 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부분에 암 세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집을 짓고 있지만 여기저기 다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집이니까 이제 여기로 돌아오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수술은 여기에 무슨 암 걸렸잖아요. 폐암이든 뭐 암이 걸렸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떼버린대요. 수술해가지고. 근데 이걸 떼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걸 떼버리면 자기 집이 없어졌으니까 얘네가 떠돌이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암 걸린 사람은 간만 어떻게 해보면 되는데 다른 데까지 막 전이가 돼가지고 딴 데도 막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없애려고 막 항암 치료 같은 걸 하면서 엄청난 그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많은 세포들을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의 생명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정상적인 세포들조차도 너무 힘들어지고 뭐 이런 어떤 게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요, 암이 걸렸다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약이 예를 들어 한 5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이 5가지 중에 어느 약을 써야 이 사람에게 효과가 볼지를 알 수가 없고, 이 5가지 약이 전부 다 한 10%에서 20%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겐 A라는 약이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B, 어떤 사람은 C, 어떤 사람은 전혀 2-3개를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다 써봐도 효과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있어봐야 한 10%, 20%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쪽에는 도움을 주지만 다른 쪽에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좀 문제가 있는 약들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주면 되잖아요. 다 주면 죽는데요, 사람이. 너무 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 최고의 병원에서 암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를 장단점을 설명해 준대요. 그리고 니네가 골라 이런대요. 그럼 한국 사람만 그런데요. 이게 병원 맞냐? 이거 완전 사기꾼들 아니냐? 의사가 약을 정해줘야지. 우리 보고 이거 다 정확히 맞는 약은 없어. 운에 맡겨야 돼. 뭐가 당신한테 맞을지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너가 한번 복불복으로 골라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대요. 모르니까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없대요. 그리고 암의 원인이 뭔지도 알 수 없대요. 대략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주로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로가 스트레스 많은 사람, 집착이 많은 사람, 나 아니면 우리 회사 망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를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가서 나 일해야 돼, 이런 사람 안 먹는데요. 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살아남을 수 없어 하면서 막 너무 막 그냥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그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죠. 마음 편하게 좀 뭘 일을 해도 열심히 하더라도 거기서 마음이 좀 편안한 사람들은 암이 어지간하면 잘 안 걸리더라도 금방 훨씬 낫기가 수월하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암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결론은 병원에서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원인도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이거 처방을 항암 치료든 뭐가 처방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거의 생명력을 죽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어떤 걸 보면은 어지간한 암들은 원래가 그러니까 약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대요. 이게 암 걸리는 거 우리나라처럼 이게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독감 걸리듯이 그냥 노화가 진행되면 그냥 암도 생기는 거고, 그럼 그 암이랑 같이 사는 거고, 그냥 암 그냥 30년, 40년, 50년, 60년 그냥 같이 살다 같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져놓고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알아서 왔다 갔다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지는 거기서 알아서 살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내가 확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 얘가 이제 더 활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면 그냥 얘는 있는 채로 그냥 같이 산다는 거죠. 별 문제 없다는 거죠.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여기가 난치유하는 데더라고요. 우리 이 마음 공부하면 집착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과도한 욕망, 집착 내려놓게 되고, 뭐 생사에서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사람들과 대인 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 미국의 그 암센터 가면은 우리나라 병원보다도 치료가 한 10배가 더 비싸대요. 근데도 온다는 거죠. 이 마음 공부하는 게 그 10배 이상 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마음 쓰는 거, 모든 병이 자기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을 때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병이 왔을 때 얼마나 막 심각하겠어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냥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군에서도 보면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 있고, 뭐 그러다 저희는 이제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거기 막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막 부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 심심하면 그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물어봐요. 부검하는 사람한테 이래저래 물어보면 그 부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의외로 부검하려고 딱 열어보면 본인들은 가족들도 전혀 몰랐는데 암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사는 거라서 그럼 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치료한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어요. 단편적으로만 저는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만 생각했을 때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죽는 줄 알잖아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한 생각만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보세요. 그 하나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그렇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생각을 믿어가지고. 암이 걸리지 않아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군 장병들, 젊은 20대 청년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는데 죽겠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 간단한 병도 안 걸렸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하는 거죠. 인생이 내가 목숨을 끊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마음이 어디 하나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걸 믿어버리면, 거기 그냥 탁 집착해 버리면 그게 내 인생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심각해지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문제는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렇게 내 마음에서 심각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내가 붙잡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드러냈잖아요. 본래 그거 자체가 심각한 게 있냔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근데 내가 그거를 막 진짜 실제 하는 걸로 심각한 문제로 있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실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던 친구가 한 1년 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다시 마주쳤어요. 지금도 연애 잘하고 있어. 그러면 에이 스님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근데 살아있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했더니 쌩글쌩글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뭐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그 친구가 제 운명의 짝인 줄 알았는데 저의 영혼의 메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야말로 정말 나의 모든 걸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갈아탄다니까요. 내 목숨을 바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미워지는 게 잠깐이라니까요.
뭐 하나 충격적인 그 친구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삶에서는 심각한 거, 중차대한 일들이 내 마음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걸 내가 만들어냈다가 또 내가 딱 갈아타고 나면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그럼 이 사람은 내 인생에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있는 것도 내가 만들었고, 그게 내 인생에 퇴장하는 것도 내가 만들었죠. 있고 없는 걸 내가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인연이 생길 때마다 그걸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마음을 거두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있다 없다라는 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인연 따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실제하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인연 속에서,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그 분노, 원한, 복수심 이런 것이 불타가지고 평생에 그 복수심, 그 원한을 갚기 위한 원동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듣기 싫은 말 했겠지만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심각하다고 붙잡는 순간 내 인생에 저놈에게 복수하는 것이 내 인생 가장 중차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전부 다 복수에 불타가지고 복수를 성공하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복수하기 위해서 막 10년, 20년, 30년을 막 갈고 닦고 공부하고, 우리 누구예요? 뭐죠? 글로리인가? 연진아 하는 거?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 복수하는 걸 보고서는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드라마로 보니까 그냥 재밌게 보니까 그런 거지. 야, 그런 복수심,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가해자가 복수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가해자가 나쁜 놈이죠.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평생을 분노, 증오, 원한하면서 이걸 갚기 위한 것으로서 내 인생을 바친다. 와, 그런 인생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일까요? 내 인생의 원동력이 그런 복수심이라면 그 동력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젊은 날 힘들고 괴롭고 학교 다닐 때 힘들고 괴로웠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행복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저희 스님을 만났어요. 그럼 저는 저희 스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너무 행복해지고,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큰 스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와, 나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되는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막 이런 자신감에 넘치고, 막 뭐랄까, 그 기쁨, 그 충만함, 그 감사함, 이런 거가 너무 저를 막 가득 크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원을 세웠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원을 세운다는 생각도 못하고, 나는 이 스님을 통해서, 이 불교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행복해지고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니까 우리 집안도 다 달라졌어요. 제 아버님 빚도 제가 마음 딱 바꾸고 나서부터 한 1, 2년 안에 빚도 다 갚았고, 그냥 하나부터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삶의 원동력이, 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구나. 이 공부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이 행복한 공부를 세상 사람과 나눠야 되겠구나. 이거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원동력이다. 왜?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너무 불교에 미쳐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이 저를 그냥 완전히 불교에 이렇게 쟤는 불교
그랬을 정도로 완전히 막 그냥 그때부터 불교 이 공부 또 이 포교 막 이런 거에 아주 제 인생의 아주 주된 원동력이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정말 치유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돕고 이런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는 사람과 뭔가 복수심이라는 게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현실에서 삶을 살면서 인연 따라 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이 세상은 실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그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는 무게감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인연 따라 인연을 이렇게 화합시켜 주니까 이 소리가 났잖아요. 이 소리는 뭐가 없어요.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 인연생 인연멸 그뿐. 이게 좋습니까? 좋아 죽겠습니까? 집착합니까? 이 소리? 아니면 이 소리 스님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막 짜증나 죽겠어요 하면서 이 소리가 막 괴로워 죽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얘는 인연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 여러분이 딴 거 막 집중하고 있고 뭐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데 생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있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언제 이게 탄생을 해요? 내가 마음을 보내서 저 소리 너무 짜증나는데? 듣기 싫은데? 이게 집 위층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저 소리 짜증나는데? 저는 죽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윗집 사람. 그러면은 윗집 애들이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강원도 군인 관사에 있을 때 군인 관사는 진짜 저 산골짜기에 산 중턱에 산골짜기에 아파트 한 동 달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여기 사나 안 사나도 모르겠을 정도로 적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윗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애가 이렇게 뛰는데 와 이게 얼마나 사람 사는 것 같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내가 저놈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똑같은 이 인연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행복한 인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인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죠. 자기에게서 자기의 생각과 해석이 그걸 탄생시켰잖아요. 좋게 탄생시키기도 하고 나쁘게 탄생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걸 분별했을 때 분별하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고 좋은 걸 집착하거나 싫은 걸 거부하려는 마음을 실제화시켰을 때 그게 탄생되죠. 이게 탄생되잖아요. 본래 이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데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고 가고 그뿐. 오고 가고 그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뿐이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지하철에서 얼굴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고 그뿐이잖아요. 그냥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만나고 헤어지고 그뿐이란 말이야. 집에 무슨 설치 기사분이 와서 설치해주고 수고하셨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그뿐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근데 내가 그냥 갑자기 좋다거나 싫다라는 관념을 부여하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탄생을 하잖아요. 내 인생에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남, 탄생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그 세상이 내 마음으로 인연해서 세상이 연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인연생 인연멸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을 보냄으로써 거기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로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있음이란 말이에요. 있음을 내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 마음에 대한 무게감이 사라지면 그게 내 인생에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는 전부 다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 돈이 없어서 내가 괴로워, 이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근데 우리는 내 바깥에 그런 어떤 실제 않은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상관없이 저 바깥에 나를 괴롭히는 저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나에게는 층간소음이 실제 있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자식들은 아무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한 거잖아요. 딴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본래 없는 건데.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마음을 보낼 때만 그냥 임시로 인연 가합으로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있으면 없음의 상대에 있고 없으면 있음의 상대에 있다. 이것을 참다히 본다고 한다. 있다 없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 있고 실제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인연 따라 연하여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진짜로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보는데 보는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뿐, 이 거울처럼 비추는 이 자리에서 볼 때는 그냥 볼 뿐이잖아요. 볼 뿐인데 분별을 따라가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볼 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자기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건 좋고 더 갖고 싶어, 못 가져서 괴로워, 저건 싫어서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안 없어지니까 괴로워. 이거 자기가 만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해석이잖아요.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보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해석하고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그걸 보는 것도 없고 보지 않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다 보면서도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보는데 보는 바가 없이 보는 거예요. 하는데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것이고, 분별하는데 분별하는 바가 없이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을 했는데 현실에서 필요하니까 분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내가 걸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로잡혀 있지 않단 말이죠. 야, 저 사람 좋아 싫어 뭐 얘기해야 될 때는 좋다 아니면 싫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분별 다 하지만 거기 어떤 한쪽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만이 절대야라는 이런 사로잡힘이 없단 말이죠. 그게 중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 마음 자리에서, 비추는 자리에서 중도적으로 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 있잖아요. 내 인생에 중요한 일 목록을 적어보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중요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건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되 결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있는 거인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 자식을 만났는데 자식이 밥 해줘 엄마 이랬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너는 배고픈 것도 아니고 배 안 고픈 것도 아니야. 이러고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있다고 보고 그 아이에게 밥을 해줘야죠. 이렇게 내가 현실에서 있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하나에 과도하게 사로잡힐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사로잡히면 이렇게 돼요. 우리 자식들은, 내 남편은, 우리 자식은 내가 밥 안 해주면 절대 밥도 못 챙겨 먹고요. 저는 이틀 이상 어디 여행을 갈 수 없어요. 절대 못 가요. 저희 옛날에 성지순례 외국에 4박 5일 간다 그랬을 때 꼭 그런 보살님들 계신다니까요. 나는 4박 5일 절대 못 가요. 주변 도반들이 야 그래도 가자 막 이러는데, 아 너희들끼리 갔다 와. 난 죽어도 못 가. 왜 못 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나 없으면 우리 애들 밥 못 먹어. 남편 밥 못 먹어. 내가 안 챙겨주면 절대 못해.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진실이에요? 물어봤더니 진짜래요. 나 없으면 우리 집은 안 돌아간대요. 야, 전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 없으면 애들은 밥을 못 먹어가 아니라, 나 없으면 애들은 너무 괴로워가 아니라 그 반대를 생각해 봐라. 나 없으면 아이들은 너무 자유롭고, 나 없으면 애들은 드디어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해주는 거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빠하고 시켜가지고 마음껏 안 좋은 음식 시키고 먹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내 없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가족들에게 자유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 그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 우리 집을 몰라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2, 3일인가 있다가 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을 했는데 그때 가면서 그 생각이 너무 희한하더래.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이거 내 생각인가? 그래가지고 톡 까놓고 물어봤대, 가족들한테. 야, 내가 여행을 한 3, 4일 이렇게 갔다 오면 밥을 너희들이 해 먹을 수 있을까? 뭐 알아서 대충 해 먹고, 아니면 엄마가 대충 해놓으면 우리가 챙겨 먹던지, 그것도 안 되면 뭐 시켜 먹든지, 뭐 재밌게 갔다 오라고. 그런데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하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한 가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데 딱 집착해 있으면 그거를 자기 스스로 못 깨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저 바이런 케이티의 그 4가지 질문 뒤바꾸기가 되게 놀라워요. 나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명제 있잖아요. 나 없으면 자식은 절대 안 돼. 뒤바꿔 보세요. 나 없어야 자식은 잘 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없을 때 오히려 공부해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애들은 공부 더 잘할 수도 있게 돼요. 내가 공부하라고 안 하면 얘네들은 맨날 게임만 하지 공부 절대 안 해. 뒤바꿔 보세요. 내가 공부하지 말라를 때 오히려 걔네들은 게임 안 하고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내가 딱 쥐고 있는 그 집착 있잖아요. 집착을 하는 어떤 관념들, 생각들,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하는 생각. 남편 이 회사 나오면 절대 안 돼. 그거 진짜일까요? 남편이 그 회사 지금 속으로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있고 싶어도 본인이 있고 싶다고 있느냐 말이죠. 있고 싶어도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너 거기서 뼈를 묻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린 죽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그거 있어주면 좋은데, 아니 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내막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학생들 자살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은 전혀 눈치도 못 채잖아요. 그 숨막힌 것을. 그 보통 가족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제 편지를 쓰는데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본 이 보살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자식은 1도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식에게 붙잡아 놓고, 야, 내 일기장 봤다. 너 이런 거 왜 얘기를 안 했니?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얘기를 했어야지.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학원 안 가도 괜찮아. 야, 너 네 생명이 중요한 거지. 이거 다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이냐고. 당연하지. 안 해도 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너 말이나 해보자. 너 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니? 이렇게 힘들다고 왜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너무 어이없어 하더래요. 엄마 내가 얘기 안 했다고? 밥 먹듯이 맨날 얘기했고 엄마는 내가 얘기할 때마다 짜증을 내면서, 야, 학생이 공부가 재밌는 애가 어딨냐? 원래 공부 힘든 거야. 누구나 학원 가기 싫은 거야. 엄마 학원 가기 싫어. 이랬을 때 이게 미쳤나? 학원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딨냐? 엄마 학교 가기 싫어. 나도 학교 가기 싫고 나도 밥하기 싫어. 이러면서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 내 식대로 해석한 대로만 그걸 받아들이니까, 걔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그 말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해가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이렇게 넘겨짓는단 말이죠. 우리는 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 없어요. 그 일은 있는 거기도 하고 없는 거기도 해요. 진짜 심각해 죽을 것 같은 일은 하나도 없고 있는 거기도 하고 없는 거기도 해요.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각하기도 하고 심각하지 않기도 해요. 근데 나는 심각한 쪽으로만 내가 마음을 많이 썼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반대의 마음을 열어버리면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네.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문득 방아착을 했더니 전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엄마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애 뒷바라지에 막 애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옆에 엄마들하고 막 비교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저 아줌마 내 콧대를 꺾어버릴 거야 하면서 내 자식 어느 대학 가는지 봐라 하면서 막 죽도록 공부시켜 넣다가
고3 돼서 애가 야 이러다 애가 정신병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그 목격을 하고 나서는 문득 야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아이에게 너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다, 공부 안 해도 괜찮고 너가 원하는 대학 가도 좋고 대학을 안 가도 괜찮다, 너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마음을 탁 놓을 수 있잖아요.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문득 놓게 되면 그 6년 동안 집착하면서 달려왔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문득 놓여질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 마음 돌이킴으로써 확 가능해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인들이 이제 진급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진급하려고 막 난 진급 못하면 죽을 것처럼 그냥 별의별 온갖 그냥 어떤 일을 써서라도 난 진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이거 못하면 나는 죽을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도요, 진급 발표 끝나고 나자마자 절에 안 나와요. 한 달 가까이. 약간 좀 이게 사람들, 내가 가면 또 괜히 사람들이 나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분위기 안 좋아지고 한다고 또 배려하느라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떨어졌다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기 싫고 해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안 나오다가 발표 끝나고 나서 한 달, 두 달쯤 돼가지고 이제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나오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온다니까요, 대부분. 근데 그게 이제 다음 해 진급이 계속 있는 사람 말고 완전 끝난 사람 완전 끝난 사람일 경우 이제 얼굴 환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럼 뭔 얘기를 하시냐면, 야 스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도통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면, 와 제가 진짜 지금까지 군생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완전 사로잡혀 살았네요. 진짜 집착하며 살았네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 길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는 제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난다는 생각, 이것밖에 나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오로지 여기 올인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거랑으로는 1도 상상도 못하고 무조건 돼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이거 떨어지면 나는 완전 내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그 생각, 그걸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똑같다니까요. 사람은 처음에는 막 절망하고 괴로워하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막 부인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용하게 돼요. 저절로. 아 어차피 끝났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어쩔 수가 없어요.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야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빼다 박도 못한다, 끝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막 분노하고 부인하고 그러다가 수용하는 단계가 와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이걸 확 받아들이고 나면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전혀 내 인생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갑자기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기 사로잡혀 있을 땐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다른 가능성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가능성은 1도 생각 못하고 이것만 올인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죽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완전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확 있는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가능성이 여기저기에서 무수히 보여요. 야 내가 그럼 이제 뭘 하지? 왜냐면 수용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나 그럼 이제 뭐 하지 하고 마음을 확 열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딱 사라지면서 나 옛날에 뭘 좋아했지? 나 저녁을 하면 이런 데 한번 해볼까? 저런 일을 한번 해볼까? 아니 고향으로 가서 뭐 이런 걸 해볼까? 내가 좋아하던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 아니 옛날에 내 친구가 뭐 한다는데 좀 도와달랬는데 그런 걸 가서 해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뭐 하려면 할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열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사로잡히면 인지협착이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사로잡히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게 되게 적절한 비유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서 이 사람에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죽겠어요. 학교 가도 걔밖에 안 보이고 오로지 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얘가 미팅을 갔다 오더니 딴 사람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학기 한 학년 내내 학교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얘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나랑 끝났구나랑, 얘는 이제 딴 사람 사귀었고 나는 끝이구나, 쟤랑은 끝이구나라고 딱 깨달음과 동시에, 아니 이럴 수가, 우리 학교 이렇게 괜찮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던가요? 아닌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수많은 가능성들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저 사람의 단점도 있었구나,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로잡혔을 때 인지협착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딴 사람들의 장점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인식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직장 생활 5년 10년만 지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사로잡혀 묶여버려요. 의식이 묶여가지고 그 직장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직장 나가면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람을 한 10년만 묶어둬 버리면, 보통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들 같으면 야 제발 좀 나가지 말아주세요. 왜? 너무 쉽게 말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 한 10억을 벌어다 주는데 내가 저 사람 월급 만 1억만 주면 된다. 그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죠. 5억을 주더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한 10년만 그 회사에 놔둬버리면 자기는 10억을 벌어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억 받고 만족하면서 거기서 진급해가지고 1억 5천 벌려고 죽어라고 한다니까요. 자기는 매년 회사에 10억씩 벌어다 주면서도. 왜 본인이 나가서는 그건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지협착이 돼가지고 나는 여기서밖에 이것밖에 못한다 이렇게 딱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사로잡히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향해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심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 막 전면으로 등장해 있는 수많은 이 현실들,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창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던 게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되는,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10억, 10조 뭐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평생 내가 우리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한 10조 되는 반열에 올려놓고 싶어, 세계 몇 등 가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서 내 평생 다 바쳤어요. 나이 50대도록 죽도록 다 바쳐가지고 결국 50에 그 회사 회장 자리에 딱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50년 동안 반백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이룬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행복 짓밟는데 한마디면 돼요. 축하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어제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3개월도 못 사신대요. 그냥 요 한마디 말 딱 들으면 어때요? 50년 동안 막 그냥 이거 하나 보고 달려와서 막 가족이고 뭐 다 필요 없이 막 그냥 올인하면서 일에만 올인하면서 막 죽도록 달려왔는데 한마디, 말 한마디면 그 50조가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실제인 거라고 여겨가지고 그걸 믿고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50조 따위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보다 못한 거잖아요. 50조는. 여러분 이 눈알 2개 뽑을래? 50조 가질래? 이러면 여러분 눈알 2개 뽑고 살 거예요? 50조 가질 거예요? 그래도 눈알 있는 게 낫잖아요. 50조 받는 거보다. 아니 안 그런가요? 누가 눈알 2개 뽑아주면 50조 줄게 이러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는 게 더 귀한 거라니까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성공 이런 것들은 왔다 가는 거죠. 왔다 가는 건데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비실체성, 실체가 아니란 말, 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0조 가는 부자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통사고 한번 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도, 아무리 위대한 것도. 그걸 어떻게 실제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실체적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거고 언제 갈지 모르고 허망하게 한 방에 훅 가는 건데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내가 10년, 20년을 바쳐가지고 평생 그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거 하나의 목표를 달려가는 건 좋은데 그거의 허망함을 알고 어차피 인생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지, 근데 월급도 받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재미삼아. 인생도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딱 지혜를 깨닫고 그걸 사는 사람과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완전 다르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 줄 알고 하는 사람은 거기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